여러분들 그 TRM 어떻게 재밌게 하세요? 예, 다들 어떤 분들은 반응이 너무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나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좋다라고 하는데 나는 효과가 덜 있지라고 해가지고 다양하게들 반응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저도 지금 체험을 하고 있고 저도 저희 그 하모니 가족들이 한 50명이서 1그룹, 2그룹, 3그룹 나눠갖고 다양한 TRM를 먹는데 식단은 어떻게 할 것인가 TRM를 똑같이 하는데 또 TR90까지 같이 하시는 분 사례들을 다양하게 들어갖고서 저희가 지금 어, 임상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다양한 반응들이에요. 근데 사업자들만 있는 방들이라서 어떤 거짓 없이 솔직히 얘기하는 방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많아요. 근데 하는 와중에 한 일주일간은 저희가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되게 불편한 반응들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뭐 체중으로 봤을 때는 한 지금 보름 정도 가까이 됐는데 한 보름 동안에 어떤 분들은 남자분들 같은 경우 한 3kg 이상 빠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한 0.8kg 어떤 분들은 또 그리고 전혀 체중이 움직이지 않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뭐 오히려 쪘다고 하시는 분들은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TR90를 하면서 제가 누스킨 안에서 아마 상위 한 10손가락이 안에 드는 TR90의 명연을 겪었던 것 같아요. 그 명연이 뭐냐면요. 살이 안 빠지는 명연. 아주 여러분들 지금 이 안에서도 TRM를 하시는데 살이 안 빠져서 너무나도 지금 당황하시고, 나한테는 적용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여기는 거의 다 사업 초대자가 없으시니까 얘기하는데 저 탱코와 열심히 하고 사람 열심히 만나러 다니는데요. 저는 리크루팅도 안 되고 제품이 하나도 안 나가요. 그러면 탱코화가 문제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전달하는 나에서 어떤 약간의 그 스킬적인 것, 노력은 했지만 스킬적인 약간의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걸 그냥 무한반복하지는 않을까를 잠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TR90라는 제품이 나오고 10년 만에 TR미라는 제품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회사가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아직은 조금 다루는 게 미숙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공부를 계속 하실 거예요. 공부를 계속 하시지만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장재영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파마넥스를 먹고 적용했고 잘 되지 않았던 부분이 TR미라는 부분이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20분 정도 제가 바라보는 TR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0분 정도는 여러분들한테 궁금한 거 저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궁금한 거에 대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 에이지락 TR미가 진짜 하이엔드 다이어트라고 부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똑같은 신발, 똑같은 옷인데도 어떤 거는 10,000원대도 있지만 똑같은 신발이라도 100만 원, 200만 원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똑같이 TR90가 있는데 비싸게 또 이 가격 올려갖고선 또 내놓는 거 아니야. 나 TR90 어, 정말 잘 전달했어요. 근데 굳이 TR미를 좀 가격 비싼 거 똑같이 세 달을 했을 때 얘는 가격이 훨씬 비싸잖아요. 한 240만 원대가 넘어가니까. 그러면 이걸 굳이 내가 TR90를 하지 TR미를 전할까? 여러 가지 의문이 많겠지만 그 한 끗 차이 때문에 누군가는 명품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명품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동안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맨날 듣는 소리예요. 건강하신가요? 질병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건강한 건 아닌 그 어딘가의 상태. 이거를 뭐 미병이라고 하고 반건강, 아건강이라고 하는데 여기 엄청난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저한테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파마넥스 안 먹을 정도로 어떤 거 건강기능식품 안 먹을 정도로 건강하다. 5%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건강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은 5% 안에도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TR90든 TR미든 드셨을 때 반드시 여러분들한테는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반응이 나한테는 이 제품이 안 맞냐가 아니라 도대체 내 몸이 어떻길래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안 맞을까를 갖다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이게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책을 하나 읽었는데 사망 원인이 갈려요. 1900년대 사망 원인이랑 지금의 사망 원인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R90도 필요하고 TR미도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1900년대 사망 원인은 분명했어요. 내가 폐렴이 와서 갑자기 죽거나 독감에 걸리거나 결핵에 걸리거나 감염에 걸려서. 그런데 오늘날의 사망 원인은요, 이 7대 사망 원인 중에서 5가지가 이거래요. 근데 5가지가 이건데, 여러분들이 얘는 어, 갑자기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갑자기 내가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감염돼가지고서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으면은 내가 인지가 빠를 텐데,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1년 전, 2년, 한 1년 반 전이었나요?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하기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제가 줌 앞에서 이렇게 집에서 했던 게 아니라 어머니가 갑자기 새벽에 응급실로 가는 상황이어서 제가 서울대학병원 그 스타벅스에서 여러분들한테 강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당뇨 합병증으로 30년을 앓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30년 정도. 그런데 갑자기 예를 들어서 1900년대 사망 원인처럼 이렇게 갑자기 어떤 거에 하면은 물론 갑자기 돌아가시니까는 좀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쉽기도 하겠지만 이 병들이 지금 오늘날의 사망 원인은 내가 걸린지도 모르고 있다가 막판에 돼서 도대체 내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멀리 왔을 때 내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당뇨입니다, 당뇨 전 단계입니다, 고혈압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별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별겁니다라고 얘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얘기할게요. 사장님들, 살찌는 거, 몸이 어딘가에 아픈 거, 늙는 거, 이거에 대해서, 원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살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이 먹어서, 아픈 거는 무언가 내가 스트레스를 받았나? 잘못됐나? 여러 가지 생각하시고, 내가 살도 안 찌고, 별로 아프지도 않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늙는 거. 이거의 원인을 제가 보기에는 저희 본사도 그렇고 요즘 현대의학이 대체의학 하시는 분들 아니면 과학이 발달하니까 하나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알아요. 뭐냐면 우리 파마닉스가 몸이 활성산소가 된 걸 갖다가 활성산소를 잡아준다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 활성산소를 잡아주는 게 비타민, 미네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항산화제. 그런데 여러분들 3 헬시에서 뭐라고 하냐면 빼독이라고 하는데 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할게요. 속으로 대답 한번 해보세요. 독이라고 하는데 무슨 독을 빼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소비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거는 몸에서 독을 뺀대.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소비자인 저한테 어떤 독을 빼줘요? 그렇게 말하면 무슨 독을 뺀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속으로. 아니 뭐 박병기 사장님이 여기 빼독하시잖아요. 뭘 네. 빼요? 뭐 안에 어, 무슨 독이 있길래 뭘 빼요? 혈관 안에 염증을 일으키는 거? 궁금해서요, 제가. 네, 네. 여러분들 제가 소비자인데 저 티알라이트를 할게요. 그러면 3.3 헬시에서 빼독해준대요. 제 몸 안에 어떤 독을 빼줘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독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대답하실 분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알긴 알아. 그래, 몸에 나쁜 거래. 근데 그 나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그게 관건인 거예요. 티알미의 관건. 그 티알미의 관건은 그거를 잘 빼주는 거예요. 나중에 질문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TR90랑 TR미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뒤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꼭 들으세요. 제가 보는 TR90랑 TR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한 단어로 처음으로 제가 요약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거를 빼냐면요. 우리가 세포가 필요한 게 산소가 필요하고 당분이 필요한데 그 당분에 대한 공급이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먹거리가 잘못되어 있어서 우리가 빼독하면요. 여러분들이 독을 뺀다고 하는 건 당독을 빼는 거예요. 당독. 그게 명확해요. 그게 살찌게 하고 그게 내 몸을 아프게 하고 그게 늙는 거예요. 에이지락의 기전은 뭐냐면요. 우리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화인데 결국은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당독이 쌓여서. 활성산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물론 제가 이거를 20분 만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넣어가면서 다 설명을 못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왜냐하면은 3.3헬시는 독을 빼독이야. 맞아.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TR90가 빼줬대. 근데 그 빼주는 게 뭘 빼줬냐 하면요. 당독을 빼는 거예요. 그게 말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으로 인해서 내가 세포가 당을 갖다가 에너지원인 포도당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가 살도 찌고 아프기도 하고 늙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기전이 에이즈락에 있는데 오늘은 에이즈락을 알리는 시간이 아니니까 제가 우선은 그냥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게 먼저 이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비만도 질병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도 여러분들이 이게 비만이 질병인데 코드가 있냐, 당뇨 코드가 이렇게 있는 것처럼 비만도 E66이라고 해서 코드가 있어요. 이거 제가 강의 작년에 그 책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알려줬던 거예요. 여기에서 나 해당 사항 하나도 없다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말한 5%에 해당되는 거예요. 나는 아프지 않는 상태. 그런데 제가 이거 표 갖고 다니면서 요즘에 TRM이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서 하나 이상이지 않은 사람, 난 전혀 없어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하나일 경우는 여러분들 중에서 한번 8가지 항목 중에서 꼭 체크를 해보세요. 배에 지방도 많고 혈압이 있는가? 심장병 가족력이 있는가? 중성지방? 나 몸이 잘 부어. 여성분들 중에서 몸이 잘 붓는다라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몸이 잘 붓는 것과 인슐린 저항성에서 상관관계가 되게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젊었을 때는 온몸이 깨끗했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피부도 칙칙해지는데 접히는 부분 같은 경우가 착색이 많이 됐어. 그리고 내가 쥐젖이 있어. 이런 부분에 대한 상태가 모두 다 TRM의 적용 사례거든요. 이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예요. 인슐린 저항성? 계속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TRM와 관련돼 가지고선 잊지 말아야 될 게 인슐린 저항성이 이것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인지가 되지 않는데 TRM를 알릴 수 있다? 그건 사실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본사가 TR90를 개발을 하고 TR미를 개발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10년 만에 개발을 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TR90가 잘못돼서 TR미가 개발된 게 아니라 우리가 10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과학의 발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발전했는데, 우리의 많은 노화시키고, 그 다음에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는 것 중에서 우리 몸에서 정말 필요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못 작동하고 있구나. 이거를 그냥 막연히 아시면요, TR미에 대한 설명이 여러분들이 아마 막연하게 설명이 될 거고, 나한테 적용이 됐을 때, 나는 완벽한데 TR미를 먹었을 때 나는 왜 이거 남들 빠지는 것처럼 안 빠지지? 라는 생각이 들고 불편함에 대한 거가 나한테는 안 맞나? 라는 해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제가 왜 아플까라는 책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우리는 TR90든 TR미든 여기 마지막에 비만에 대한 포커스를 두지만요. 이거와 연관관계가 모두 있다라는 게 논문으로 밝혀진 거예요. 이거는. 그냥 제가 임의대로 요거와 요거는 어떤 인슐린 저항성과 관계가 있어요가 아니라 그냥 밝혀진 거니까 여러분들이 담석도요, 임신 중독증도요, 난임도요, 유방암도요. 제가 전립선이 뭐 먹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전립선이 왜 안 좋아졌을까요? 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산소 공급과 내가 남자분의 성기까지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 산소 공급과 영양 공급 중에서 우리가 말하는 포도당의 공급, 세포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공급들이 제대로 안 됐을 때 막혔는데 여러분들이 전립선에 문제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베닉스를 준다? 그거는 어떤 거냐면 그냥 현상에 대한 작은 거지 왜 이분이 전립선이 안 좋아졌을까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대장암도 마찬가지고 신장 결석도 비알코올성 지방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 있는 거. 여러분 근데 제가 여기서 이제 시간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성분들이 정말 다이어트하기 어렵겠구나라는 걸 갖다가 제가 공부하면서 느낀 거예요. 그리고 살 빼기도 어려운 상태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자들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돼 가지고 평생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청소년기에서 내가 가슴이 나오고 여자들이 생리를 하게 되는 그 기전은 인위적으로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인슐린 저항성 상태가 됐다가 내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서는 어느 20대가 되고 30대가 돼서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요. 아이가 자궁 안에서 커나가야 되면요. 커나가는 그 기전이 뭐냐면요. 인슐린이 작동해서 아이가 커지고 엄마가 아이를 모유를 수유하게 되면 가슴이 커지는 그 기전이 뭐냐면 인슐린이 저항성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그러고 나서 엄마가 그 인슐린 저항성에서 해방되는 게 뭐냐면 모유 수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유 수유가 요즘에 수술을 해서 못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모유 수유를 해서 아이를 낳고 6개월 안에 내가 원래의 몸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해방이 되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키우고 양육하다 보니까 엄마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잠도 잘 못 자니까 엄마들이 그런 상태에서 둘째, 셋째를 낳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마지막에 뭐가 되냐면요. 갱년기 이후에 폐경을 맞이해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항상 자주 몇 년에 한 번씩 노출되고 또는 10년, 20년 상태에서 노출되다가 폐경이 돼버리면요. 완전히 그동안 잔장부리하게 맞고 있다가 이렇게 망치로 맞는 햄머로 맞는 그런 상태가 돼서 폐경기 이후에 여성들이 살 빼는 거 굉장히 어렵고 지금 문제들을 많이 야기하는 여성들 중에는 TRM를 먹고 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라고 하는 것은 40대 중반 이후의 여성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많냐면은 두통도 많게 되고 TRM를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오랫동안 인슐린 저항성 상태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을 경우 내가 우리가 말하는 명형 같은 게 TRM에서 굉장히 많아요. TR90에서 있듯이. 근데 여기에 있는 병들이 하나하나의 기전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이런 병을 유발한다라는 거에 대한 걸 막연하게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TR90든 TRM이든 시장이 얼마나 커지냐면 어마무시하게 비만으로 우리가 넘버원 했는데 체중 조절 및 웰빙이잖아요. 체중 조절로 1등 했는데 그 웰빙이 저는 이 나머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좀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은 저는 체중이나 대사질환이나 암이나 무엇이 결정하냐면 인슐린이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인슐린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슐린이 우리 몸 안에서 먹거리나 수면이나 아니면 내가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잘못된 운동이 잘못됐다기보다도 뭐 비타민, 미네랄의 공급이 잘못됐다던가 운동은 또 안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인슐린이 뭔가 내 몸 안에서 반응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것이 비만이도 있고 뭐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체중은 칼로리가 아니에요. 제 모 다이어트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막 주비스 다이어트는 되게 먹는 거를 갖다가 막 조금씩 자주 먹게 한대요. 근데 그 조금씩 자주 먹게 하면은 안 되는 게 여러분 간헐적 단식 아시죠? 조금 이게 먹는 시간을 갖다 그러니까 먹는 시간은 짧게 하고 그다음에 내가 공복 시간을 좀 길게 해가지고선 인슐린의 분비를 갖다 우리한테 적정 수준이 나오게끔 하는 거. 그런데 내가 자주 조금씩 많이 먹는다라는 거는요. 뭐냐면 배고프기 때문에 많이 먹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이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지해 주시고 다이어트에도 접근하고 대사 질환과도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본사는 이 그림을 이렇게 배치했지만 저는 이 그림을 달리 배치하고 싶어요. 어떻게 배치하시냐면 설명도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스타트 윈, 트라이엄프, 쉐이프 S, 마이 엣지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배치를 해서 항상 설명을 하는 게 맞아요. 소비자한테도. 이 순서대로 설명을 해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먹는 게 스타트 윈이랑 마이 트라이엄프랑 쉐이프 S랑 마이 엣지를 먹잖아요. 이렇게 연결해서. 그래서 강의할 때 저는 항상 순서가 스타트 윈, 마이 트라이엄프, 쉐이프 S, 마이 엣지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대로 바라본다고 하면요. 그게 바로 이해가 가실 거예요. 뭐냐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니까 넘어갈게요. 처음 먹는 거 스타트 윈. 저는 여기서 설명해 봤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몇 개를 갖다 유통을 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내가 싱가포르도 가고 그다음에 내가 PA를 도전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데 필드에 나가보면요. 처음에 저도 그런 실수를 했어요. 차전자피 얘기 그거는 본사로부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주 원료라고 얘기를 할 때는 뭐냐면 식약처에서 차전자피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장내에서 식이섬유를 통해서 장을 튼튼하게 건강하게 해주는 상태를 만들 때는 차전자피라는 걸 갖다가 대표 성분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라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본사에서 심현정 시니어는 모링가잎 추출물을 갖다가 이게 본 원료고 요 차전자피 그러니까 뭐 바지 사장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설명을 할 때는 스타트 윈의 다른 거가 아니라 이거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냥 모링가잎 분말이라고 얘기도 하지 마시고 3종 허브 브랜드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브랜드를 한 기술력이 에이지락이거든요. 근데 얘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데 그러면 이 역할을 하는 거야. 지방의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발현 억제와 동시에 지방분의 열생성 유전자를 활성화시켜 에너지 대사가 증가해 몸속 영양분을 태우게 합니다. 이건 이제 본사가 얘기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 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한번 해봐 드릴게요. 왜 아침에 먹는 것부터 지방 분해를 시작해요? 왜 중간에 먹는 거는 지방 분해 얘기가 안 나오면서 이 모링가잎 분말을 갖다가
요 네 가지에 다 집어넣으면 좋을 텐데 다 집어넣지 않고 어떤 거에는 굉장히 많이 집어넣고 어떤 거에는 다른 거를 집어넣냐면요. 아침에 스타트 윈을 먹고 지방 분해에 대한 성분을 넣는 거는 뭐냐면 그 잠을 자고 여러분들을 깨우게 하는 호르몬이 뭘까요? 여러분들 잠을 자게 하는 호르몬과 깨우게 하는 호르몬. 잠을 자게 했다가 여러분들이 깨우려면요. 코티졸 호르몬이 활성화돼야지 여러분들이 일어나요. 갱년기 여성들이 살 빼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이 안 나오면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아침에 코티졸 호르몬이 올라가요. 치솟아야지 내가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점심 때까지 치솟았다가 오후가 되면요. 서서히 떨어져가지고 바닥을 쳐야지 제가 몸이 이렇게 나른해져가지고 잠이 드는 상태가 되거든요. 근데 갱년기 여성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아침에 치솟았다가 점심 때까지 올라갔다가 그게 바닥으로 떨어져야지 잠이 오는데요. 바닥으로 살짝 떨어졌다가 걔가 계속 유지돼요. 그래서 밤을 꼬딱 새는 일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 잠을 못 자겠어 라고 하는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아침에 코티졸 호르몬이 계속 나왔다가 밤이 되면 올라갔다가 서서히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떨어졌을 때 깨우는 역할을 다시 코티졸 호르몬이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우리는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되면요. 밤새도록 건강한 사람들은 내가 자는 동안에 그 코티졸 호르몬이 안 나오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상태가 되면서 체지방을 분해하게 되는데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내가 이 코티졸 호르몬이 바닥을 치지 않고 밤새도록 체지방을 분해하고 몸의 독소를 분해한 상태가 안 된 상태에서 눈을 뜨게 돼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상태가 되는 사람이 코티졸 호르몬이 치솟으면요. 지방을 분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또 가두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내가 섬유소를 갖다가 강력한 차전자피를 먹고 이 3종의 허브 브랜드가 그동안 분해를 했던 안 분해를 했던 얘가 분해하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건강한 사람들은 얘를 먹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얘가 들어가가지고서는 분해가 되는 상태에 약간 머리가 아플 수도 있어요. 두통 같은 게 올 수도 있어요. 체지방이 분해되는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코티졸이 높은 상태에서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뭘 먹냐면 마이트라이언프를 먹는 거예요. 아이트라이언프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뭐 홍경주 추출물, 샤프란, 암술머리 추출물 이런 건 다 알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D나 비타민 B6는 왜 됐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이 홍경천 추출물이나 샤프란, 암술머리 추출물이 우리를 안정화시키는데 비타민 B6가 뇌의 신경전달 물질을 갖다가 되게 잘 전달해주는 그 매개체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충분하지 않으면 아무리 홍경천이 있건 샤프란, 암술머리 추출물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타민 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칼슘의 흡수가 제대로 되면요. 우리가 이렇게 좀 편안함과 안정감을 찾거든요. 근데 얘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TR9T가 들어갔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는 얘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패키지로 나와 있으니까 얘가 반드시 한 번밖에 못 먹지만 다양하게 넣어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그리고 이 코티졸 호르몬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우리는 오후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지만요. 이 코티졸, 내 몸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코티졸 호르몬이라는 건 아침에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슐린 저항성인 측면에서 본사가 아침에 그러니까 이 마이트라이언프를 갖다가 아침에 넣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코티졸 호르몬 같은 경우는 아침에 컨트롤이 돼야지 내가 하루 종일 움직이면서 빠지는 몸이 돼버리니까는 이렇게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명하실 때도 어떻게 설명하시면 되냐면요. 스타트 윈이랑 마이트라이언프. 그래서 내가 딱 몸이 빠질 몸으로 만들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밤새도록 그 사람이 건강한 상태여서 몸을 잘 지방을 분해를 했던 그렇지 않았던. 근데 제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5%만 그런 몸이고 나머지 몸은 그런 몸이 아닌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그래서 아침에 탁 먹었을 때 몸을 빠지는 상태로 만들어 놓고 오후에 들어서 내가 식사를 많이 했을 때 쉐이프 S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마이 엣지를 드시면 돼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이 그냥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저한테 야 이거 홍경천 다른 데도 있어라고 얘기했을 때 좀 달리 얘기해요. 홍경천 말고 요 오미자 추출물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다려 먹을 수도 있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 중에서 수잔드린을 갖다가 뽑아내려면 1톤에서 280g 정도를 뽑아내야 된대 라는 거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이것도 그린 커피빈 추출물 같은 거는 우리 제품에 있어요. 어디에 있죠, 이게? TR90에도 있고 쉐이프 S에도 쉐이프 S 말고 슬림 S에도 들어있던 제품이에요. 근데 회사가 가장 오미자 추출물이라든가 그린 커피빈 추출물 같은 걸 갖다가 넣었을 때 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거고, 사실 메커니즘은 아까 설명드린 모링가입 추출물. 근데 이 세 가지 허브에 대한 여러분들이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은 지방 합성과 지방 대사에 뭔가 불균형이 있어요. 그걸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갖다 여러분들이 강조해 주시면 돼요. 마이 엣지, 이거는 이제 본사에서 엄청나게 강조하는 건데, 멀버리 추출물이에요. 멀버리 추출물가 그동안 저희 회사가 이 어떤 그 식이섬유와 관련돼 가지고 구화검을 갖다가 쓰진 않았어요. 그럼 TR90에는 어떤 식이섬유가 주로 쓰였냐면요, 덱스트린이라는 게 쓰였어요. 그러면 왜 구화검을 본사가 썼고 멀버리 추출물을 썼냐면은, 멀버리가 워낙 혈당 조절을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면은 똑같이 설탕물을 섭취했을 때 멀버리 이불 추출물을 섭취를 하니까 이게 40%가 감소된 거예요. 그 두통의 원인이 지방도 분해해서 두통의 원인이 될 수가 있고, 몸살 기운도 나고 이런 데가 막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이 엣지에 있을 가능성도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똑같이 먹었어. 내가 일반적인 식단을 똑같이 먹었는데 TR미를 드셨을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똑같은 먹은 거에서 내가 40%를 갖다가 탄수화물이나 설탕 흡수를 줄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뇌는 어떻게 인지를 하냐면, 얘가 원래 먹던 대로 안 먹네? 원래 먹던 대로 안 먹으면 발생되는 게 뭐냐면요, 더조라는 느낌을 받아요. 근데 그 더조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더조가 아니라 물을 드셔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게 안 섭취가 됐어야지 내가 세포가 인슐린에 대한 공급을 적당하게 잘하는 상태인데, 내가 너무나 오랫동안 그 더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이걸 어떻게 느끼시냐면, 사실은 탄수화물이 흡수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인슐린에 대한 공급이 잘 되었을 때는 내가 식욕이 저절로 안 나야 되거든요. 근데 식욕이 난다라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럴 경우는요, 잠시만요. 제가 TR미를 먹고 바뀐 게 뭐냐면요, 강의를 하면서 혹시 TR미를 드시고 강의하시기 전에 커피 드시지 마세요. 강사분들 되게 많은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요, TR미를 먹고 커피를 먹고 강의를 하잖아요. 세상에, 목이요. 내가 원래 안 그랬는데 나 물 많이 먹는데 왜 이렇게 목이 타지라고 할 정도로 목이 타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물을 잘 먹는다고 그랬는데 잘 먹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뭐냐면, 탄수화물에 대한 흡수를 안 됐을 경우 몸에서 반응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얘가 왜 더 많이 먹어서 내가 그 혈액 안에 그 당과 탄수화물에 대한 거가 많이 반응을 했었는데 왜 더 적게 반응을 하지? 그래서 다이어트를 심하게 하는 경우는 그 칼로리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몸살이 나요. 그리고 두통이 오는 경우, 뇌가 얘가 더 들어와야 될 게 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더 들어온 게 덜 들어왔을 때 그게 맞는 건데, 그래서 내가 세포가 인슐린 민감도를 높게 하는 게 맞는 건데, 내가 인지할 때는 그게 식욕이 더 나요라고 인지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가끔은. 그래서 내가 내 몸에 가만히 귀를 기울이세요.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요즘에 장자를 공부하는데, 장자하는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인간이 IQ 130이면 상당히 높은 IQ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130 정도면. 그 130인 IQ에 있는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의 IQ는 1억 3천이래요. 바깥을, 외부를 바라보고 타인을 바라보고. 근데 나를 바라볼 때는 13이래요. 근데 그만큼 나를 덜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단언컨대 얘기하는데, TR미가 물론 알러지 반응이 있는 분 빼놓고 TR미가 나에게 이상 반응이 나왔어요 라고 하는 거는요, 가만히 보세요. 내 몸에 이상이 있는데 그분들은 꼭 그럴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나는 철저하게 먹었대. 아니에요. 몸 안에 무슨 일이 있냐면요, 몸 안에 TR90랑 TR미가 먹어서 몸 안에 무언가 반응이 잘못되고 나는 원하는 결과치가 안 나오면요, 그 염증에 대한 걸 항상 살피셔야 돼요. 그 염증이 뭐냐면요, 그 염증이 잘못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TR90랑 TR미의 반응들이 제대로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좀 다른 얘기였는데, 이따가 여러분들이 20분 안에 할
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될 내용이었는데 미리 좀 얘기를 한 거고, 그래서 본사가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마이 엣지예요. 저도 이게 마이 엣지, 그래서 여러분들의 식욕 조절이 된다라는 거의 메커니즘은요, 마이 엣지에 있는 거예요. 식욕 조절이 안 돼요는요, 여러분들이 뭐냐면요,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된다라는 거는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서 자꾸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래프 굉장히 본사에서 많이 봤어요. 건강한 사람들은요, 인슐린이요 식후에 이렇게 갔다가 완만하게 이렇게 떨어져요. 그렇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있어갖고서는 비만이거나 병이거나 염증이 많으신 분들은요, 뭘 먹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는 분들은요, 몸에 탄수화물이라든가 그런 어떤 음식이 안 들어갔을 때요, 금세 반응을 해요. 그래서 배고프면 신경질 나고 손 떨리고 땀이 나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 이런 거다 그러면요, 내 몸에 인슐린 저항성이 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인슐린 저항성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러죠. 나 당뇨 없어, 고혈압 없어.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해서 당뇨, 고혈압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당뇨, 고혈압, 비만이라든가 앞에 있는 질환이 있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건데, 인슐린 저항성이 있다고 해서 얘네들이 아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나는 몸에서 알아요. 뭔가 피곤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건강 상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인슐린을 인식하지 못하는 걸 갖다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인슐린을 민감하게 하는 메커니즘의 이 다섯 가지 TRM에서 다섯 가지 중에서 가장 적절한, 아니, 가장 세게 작용하는 게 마이 엣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설명하다 보면 막 얘기할 거, 야, 그럼 뽕나무 다려 먹으면 돼? 우리 시골에 가면 많은데. 근데 그게 품종, 표준 추출물, 임상, 식세스 공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설명을 물론 해주셔야 되겠죠. 다르다. 그래서 이 구하건 같은 경우는 저희 그 TR90에서는 덱스트린이라는 걸 썼어요. 근데 왜 구하검을 썼냐면 쓴 이유가 뭐냐면 포만감을 갖다가 그 덱스트린보다 훨씬 더 크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거를 먹더라도 이 덱스트린보다 구하검이 훨씬 더 포만감을 크게 작용한다 이런 뜻이에요. 예. 뭐 쉐이크는 여러분들이 공부해봐서 알겠지만 여기에는 TR미 쉐이크는 그 TR90에서 들어가지 않은 단백질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로이신이라는 거. 근데 요 로이신이 왜 필요하냐면요. 요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식이 단백질이 좋으냐, 아주 그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이게 나쁜 거가 아니라 양질이다라고 평가할 때 그 기준이 바로 이 류신, 로이신이라는 건데, 그냥 단백질보다도 4분의 1만 섭취해도 흡수가 잘 된다. 이건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마 이렇게 중년 이후의 여성들은 TR90 단백질보다도 TR미의 단백질이 훨씬 더 섭취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리고 이제 TR90랑 TR미에 대한 어떤 차이점 같은 건 제가 이게 너무 이게 시간이 되면 질문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서 해보기로 할게요. 네. 간단한 설명은 여기서 제가 끝내고 우선 질문을 좀 받아보기로 할게요.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들을 좀 찝어보자면 일단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이제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냥 인슐린 저항성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인슐린이라는 아이가 당을 가지고 세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 세포 안에 당을 들어와야지 우리가 기운이 나거든요. 대사도 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거에 불편함이 있다.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리고 우리가 아 그래요. 그 빼독이라는 거에 대한 거 도대체 뭘 뺄 거냐 했을 때 그냥 당 독을 뺀다. 당 독을 뺀다. 어 그리고 어 그 성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강의를 들으면서 아마 강의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어, 그거에 맞춰서 지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는 어,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정말 진심으로 귀를 기울여 보자. 자신에 대해서 귀를 좀 기울여 보자.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해서 그 현상 하나 자체를 물고 늘어질 게 아니라 전체적인 것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신 게 있을 거예요. 아까 이제 우리 그 장재영 사장님께서 어, 빼독은 당독을 뺀다 이런 것처럼 TR90과 TR미는 언니 TR90과 TR미 뭐가 달라? 이렇게 딱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답하면 될까요? 소비자 언어로. 네. 그 TR90랑 여러분 TR미랑 헷갈리고 제가 여러분이 이제 이걸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해보니까
본사가 TR90를 개발한 지 10년 만에 TR미를 개발했어요. 근데 그 TR미의 기전은 뭐냐면은 인슐린에 대한 해결이에요. 그 인슐린에 대한 해결이 뭐냐면 TR미에 있는 어떤 성분들은 멀버리라든가 또 특정한 성분들 같은 경우는 TR90에 없었던 거지만 그 전에 TR90에 다 있었던 성분에 대한 걸 갖다가 극대화한 부분이 있어요. TR미에서. 그러면 TR90에 있었던 부분을 TR미에서 극대화를 시켰다라는 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의 있는 시스템이 뭐냐면은 빼독이라는 거예요. 근데 빼는 게 뭘 빼냐? 그러면 당독을 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서 들었고 보기도 했고 배우기도 했는데 제가 소비자 언어로 얘기하면 우리가 먹었어. 먹은 거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그 식습관이라든가 넘쳐나는 탄수화물 종류가 당이라든가 그게 많거든요. 근데 걔가 혈관에는 포도당이 많은데 혈관에는 많아요. 그 많았는데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인슐린이 저항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어떤 거에 의해서 먹거리라든가 스트레스라든가 잠에라든가 여러 가지에 의해서 고장난 상태가 돼버려서 내가 혈관에는 그렇게 많이 먹어서 혈당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거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상태가 인슐린 저항성 상태인데 회사가 TR90를 통해서는요, 이런 TR미에서 똑같이 있었던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었는데 그 성분 중에서 어떤 성분들을 갖다가 빼서 극대화 플러스 새로운 성분을 넣어서 TR미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TR미에 어떤 성분을 빼가지고 도대체 극대화를 시켰냐면은 우리가 알기는 알았는데 TR90보다는 확실히 안 그러신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TR90에 비해서 TR미가 식욕 조절이 더 돼요라는 거예요. 그 식욕 조절이 왜 식욕 조절이 되냐면 식욕 조절이 혈당이 급상승하고 급강하하면요 절대로 식욕 조절이 안 돼요. 사람 몸은요. 그런데 이게 인슐린 저항성 상태에서 인슐린 민감성 상태로 스무스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있기 때문에 나 옛날에 비해서 진짜 많이 안 먹어도 배가 부른 것 같고 식욕 조절이 어느 정도가 돼라는 거예요. TR90에선 되지 않는 부분이 특정한 원료와 성분을 배합해서 TR미에선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TR90랑 TR미의 차이점에 대해서 소비자 언어로 얘기를 해주면 제가 500원만 내시면 얘기 농담이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에 또 얘기 깨어나지 못하거나 멍한 상태가 될까봐 제가 이야기한 거고 뭐냐면요. 이거는 제가 어젯밤에 공부를 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다 보니까 딱 느껴진 게 뭐였냐면 TR90는 내가 오래된 배수구라고 생각하면요. 이 배수관에 오래된 배수관에 있는 찌꺼기를 갖다가 빼는 작용을 TR90가 해줘요. 배수관을 깨끗이 해주는 게. 그러면 TR미는요. 아니 내가 아무리 깨끗이 해주면 뭐해. 계속 내가 잘못된 게 들어와가지고 만들어지는데 혈관에서. 그 만들어지는 것도 차단해 가면서 기존에 있는 것도 깨끗해져야지 건강하겠죠. 그런데 젊은 친구들은 젊은 20대, 뭐 30대 초중반까지는 저는 TR미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40대, 50대, 60대, 70대가 TR미만 갖고 안 돼요. 기존에 나쁘게 만들었던 그 상태에 대한 것, 녹슨 배관, 떼낀 배관을 갖다가 닦아가면서 더 이상 끼지 않게 만드는, 더 이상 끼지 않게 만드는 게 TR미인데 기존에 많이 꼈던 거는 어떻게 처리하냐라는 거예요. 그게 TR90예요. 그럼 왜 그렇게 설명하게 됐어요? 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TR90의 기전 안에는 TR미가 갖고 있는 성분도 겹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가 많냐면요. 주로 염증을 잡아주고 혈관을 탄성 있게 만들어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기전들이 주로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다 보니까 식욕 조절은 TR미가 훨씬 더 많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들어오는 것에 들어와서 생기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는 TR미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TR90는 기존에 막 혈관이 그걸 배수관에 비유한다면 배수관이 더러워지고 약해지고 떼낀 거는 깨끗이 해내주고 더 이상 안 끼게 하는 게 TR미다. 이게 제가 바라보는 TR90와 TR미의 차이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기전인을 그렇습니까? 보면. 되게 너무 이해가 가네요. 일단 TR90과 TR미의 차이점은 기존의 TR90에 있는 것들을 있는 성분을 극대화시켰고 또 도움되는 새로운 성분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상태로 빠른 속도로 바꿀 수 있다. 일단 속도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TR미가 하는 역할은 TR90은
기존에 쌓여있던 배수관을 청소하는 개념이라면 얘네들이 계속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더럽게 만드는 아이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 그렇죠. 더럽게 되는 아이들을 막아주는 게 TRM가 하는 것이다. 그렇죠. 알았니? 이러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자, 알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이제, 아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런 거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람들은 다 배가 부르고 밥을 안 먹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 왜 나만 왜 이렇게 배가 고파? 그러니까 이제 얘기를 해도 왜 나만 배가 고파에 꽂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어, 왜 그런 거야라고 자꾸 묻거든요. 그랬을 때 이거 역시 좀 소비자 언어로 얘기한다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요? 우선 식단 조절에서 제가 보면은 잠깐만요. 올려서. 예. 식단 조절 측면에서 보면요. 그분이 TR미를 하면서 식단을 어떻게 조절했나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TR미를 하면서 식단 조절을. 음, 왜냐하면 급격히 TR미라는 상태가 내가 원래대로 먹었더라도 탄수화물이라든가 설탕, 당이라든가 탄수화물에 대한 흡수를 40%를 갖다가 감할 수 있는 상태인데 일정 정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이 TR미를 하면서 식단도 조절을 칼로리 위주로 다운을 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음, 됐을 경우는 몸은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40%가 아니라 극단적으로 줄였다라는 느낌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요, 몸에서 오히려 식욕 조절이라기보다도 우리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표현인 거잖아요. 내가 건강한 음식을 갖다가 적절하게 매일매일 섭취를 하면서 TIM이라는 거지, 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할 때 칼로리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는 이 분이 어떡 하냐면 오히려 식욕에 대한 걸 갖다가 더 느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건강한 상태로 계속 돌려놓으려고 하는데, 저는 박병기 사장님이 옛날에 제가 설명을 해서 아실 수도 있겠는데 한번 팀에 가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TR9T를 어, 연이어서 세 세트를 했어요. 제가 연이어서 세 세트. 2021년. 연이어서 2021년이죠. 세 세트를 했는데 몸무게 0.9kg, 체지방률 아니 그러니까 몸무게 1kg인가 빠지고 체지방률 0.7% 빠졌어요. 연이어서 세 세트. 제가 소비자였으면 당장 때려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TRM이라는 게 어떨 때 나처럼 될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음, 심지어는 몸무게가요. 처음에 저는 TR9T를 할 때 쪘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그런 그래프 만들었잖아요. 몸이 음, 안 좋은 사람들은 쩌면 찔 수 있다, 뭐 내릴 수 있다 이런 것까지 만들어냈는데 제가 종합 검사를 했거든요. 아주 비싼 종합 검사를 했더니 제 음, 몸에 물혹 같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장기에서. 음, 음, 그러면은 물혹 같은 게 발견이 되게 되면요. 그 모든 제품들이 염증을 잡는데 다 쓰여요. 다 쓰여. 그리고 너 음, 영양 밸런스 안 맞았으니까 그 무언가를 해라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지금 TRM를 공부하면서 지금 어떤 거를 하냐면 우리가 앞으로는 뭐 유전자에 대한 발현을 이거 체크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온다라고 하지만은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 있는 상태에서 제가 뭘 만들려고 하냐면 피검사를 어떤 종류를 항목을 하고 TRM를 해라라는 거를 반드시 하려고 그래요. 그게 나빠질 리가 없어요. 만약에 이분이 뭐 적절한 건강한 식단을 하고 클린 식단을 하고 TRM를 먹고 TR9T를 먹었는데 그 음, 반응은 다양하지만 피는 거짓말을 못하니까 그 피에서 보는 반응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뭐 혈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수치 말고 제가 말하는 다른 어떤 수치가 있거든요. 그런 수치를 좀 모아서 피 검사를 했을 때 이걸 갖고서 너가 시작을 하자라고 하는 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음, 식욕이 더 나는 분 같은 경우는 한번 꼭 체크를 해봐야 될 게 내가 식사에 대한 체크를 하고 이걸 하는 동안 스트레스가 어땠는지 수면의 질은 어땠는지 그다음에 내가 이거를 하는 동안에 저는 TR9T를 할 때 운동을 갖다가 심하게 하잖아요. 그럼 몸이 부어서요. 굉장히 몸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서 그때부터는 음식 같은 거에 밸런스도 굉장히 많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남보다도 더 잘못된 운동 같은 경우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되는 거라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나의 식단과 나의 수면 음, 상태 이렇게 먹었고 그 전에 몸은 이랬고 나는 이런 거를 먹었어라고 얘기를 하면 저한테 좀 얘기를 해봐 주시면 좋고 칼로리 위주의 다이어트 하는 것
분들 중에서 대체당을 많이 드시는 분들 계세요. 대체당. 대체당은 인슐린을 갖다가 저항성 상태로 만들 수 있어. 이런 거 있죠. 나는 제로 콜라를 마셨어. 거기 안에 아스파탐이라든가 나는 예를 들어서 뭐 알룰로스가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알룰로스가 많이 든 빵이어서 나는 혈당을 높이거나 칼로리는 없는 걸 먹었어 라고 하지만요 실질적으로 내 몸은 인슐린을 갖다 저항성 상태로 유발하는 대체당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음, 건강하게 먹었다고 착각하는 경우는 식욕 조절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음, 있으니까 좀 다양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음. 좀 어,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뭐 한 번에 이해는 안 되겠지만 아마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서 좀 도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칼로리 위주의 식단을 하게 될 경우 그렇다. 그리고 이거는 칼로리가 얼마 없으니까 많이 먹어도 돼 해갖고 또 많이 드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막 다이어트 콜라 막 2병씩 까고 막. 자, 자 이제 시간 관계상 조금 더 빨리 갈게요. 자, 그러면 어떤 분은 티알미를 하고 열이 난다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오히려 더 몸이 냉해진다라는 분이 있대요. 왜 그런 걸까요? 사람의 그 몸을 규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의 입맛을 규정하는 게 뭘까요? 입맛. 그 사람의 입맛과 그 사람의 체취와 그 사람의 체취가 뭐 향수 샤넬 넘버 파이브가 체취를 아니잖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사람의 네, 뭐, 입맛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그 피부의 광택이라든가 아니면 건강한 상태를 갖다가 유지하고 그 사람의 모든 걸 생각을 규정하고 있는 게 장내 미생물이에요. 근데 그 장내 미생물을 제가 이렇게 보면은 너네 거는 어떤 유산균이 어떤 유산균이야? 뭘 강조해?라고 하지만요. 그 장내 그 미생물의 그 종류가 500가지가 넘어서 그 500가지를 모두 컨트롤할 수 있는 유산균은 아직 발견되지 다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요. 음, 저희가 먹고 있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이 발현이 이 장에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메탈을 먹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살이 빠지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음이 온화해지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유산균이 어떤 거에, 그러니까 미생물이 어떤 거에 따라서 똑같은 거를 먹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 먹잇감이 살이 찔 수도 있고 안 찔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이 편해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장에서 가스가 막 찰 수도 있고 음, 그거는 음,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그 좋은 유산균 15% 나쁜 유산균 유해한 거 15% 중간에 있는 거가 70%인데 이 70%이 유해한 게 내가 음, TRM가 들어갔을 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똑같은 반응이 안 나와? 당연히 똑같은 반응이 안 나오죠. 똑같이 먹어도 반에서 70명이 공부를 해도 1등과 70등이 나뉘듯이 똑같은 걸 TRM이라는 걸 먹었을 때 반응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우리가 이게 제품들이 뉴스킨도 그렇고 파마넥스가 쪼개져서 나중에는 어떤 거니 그 사람에게 맞게끔 나아간다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500개의 유산균을 갖다 우리가 다 분석할 수는 없지만 그분에 따라서 그렇지만 규결되는 쪽은 뭐냐면요. 그게 꾸준히 됐을 때는 우리가 좋은 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만 중간에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중간에는. 음, 그 중간에 그 다양성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냥 다양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나한테 잘못된 반응은 아니라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음, 그 유산균이 어떤 옮겨가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똑같이 TRM가 아니라 메탈을 먹고 도요 반응들이 천차만별이었어요. 그리고 음, 어떤 분들은 근데 그 먹거리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왜냐면 TRM를 먹었을 때 처음에는 변이 잘 나왔어요 라고 하지만 그 TRM를 이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식습관과 음, 스트레스 잠은요, 이 모든 거를 이겨요. 여러분들이 이 이기는 행동을 잘못된 걸 반복하면서 어떤 제품이 하나가 딱 나와서 좋게 만든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거의 모르겠어요. 한 100년 후에, 뭐 50년 후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내 이 장내에 있는 유산균의,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 미생물이 그 여러 가지 500개가 넘는 500가지가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다양한 것들이 반응하는 거는 형태가 다르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TIM을 먹고 어떤 분들은 장이 편안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변비도 있어서 나 물을 어떻게 먹어야 돼? 참고로 혹시 아무리 물을 먹어도 내가 변비가 해소가 안 돼요. TIM을 먹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이거는 제가 했던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물을 드시지 마시고요. 저는 전 음, 인산 주경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주경물을 아침에 음, 따뜻하게요. 타가지고선요. 한 250 정도를 갖다가 수시로 마시잖아요. 그럼 변 배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게 음, 약간의 소금물. 음, 그 도움이,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네, 그게 없으시면은 그 없으시면 천일염 같은 걸 살짝 타서
너무 짜지 않게 해가지고 약간 간간하게 해가지고선 따뜻하게 해가지고 한 250씩 하루에 3번 정도 자주 드셔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배변 활동에 도움이 많이 돼요. 네, 오전에 도움이 되고. 좋습니다. 혹시 네, 자, 대답이 되셨을까요? 그 장내 미생물 균이 500가지가 아,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네, 그것들이 반응은 각각이 다 다르다.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메타 때도 많은 강의를 들었고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몸의 세포의 반은 미생물의 세포이기 때문에 그 미생물에 대한 세포 그다음 메타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TR미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어 요게 아마 좀 마지막 질문 같은데요. 자, TR90은 우리가 12시간 만에 먹잖아요. 네. 12시간 만에. 그러면 TR미 같은 경우는 이 TR미 같은 경우에는 이 24시간 작용하는 개념인가요? 이 안에 이 그 에이지락이? 우리가 에이지락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뭐냐면 12시간 동안 에이지락이 작용한다, 안 작용한다라는 포커스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음, TR90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그 에이지락의 그 활성화에 대한 그 유전자 발현 얘기를 많이 하면서 설명을 했고 음, TR미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한 번의 강의로 여러분들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뭐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인 측면이에요. 음,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은 여러분 그 인슐린 저항성은 언제 생기냐면요. 내가 오늘 지금 아주 건강한 상위 5% 레벨의 사람이라도 지금 하나를 갖다가 만약에 설탕을 갖다가 막 먹었어. 그냥 술을 음, 막 먹었어요. 음, 술을 막 먹으면요. 순간적으로 혈당이 오르면서 순간적인 내가 세포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혈당이 음, 치면서. 음, 그러면은 내가 인슐린 저항성인 상태는 요거 요 이 20 내가 12시간 만에 요거를 먹었다고 해서 잘 잡아주고 12시간 만에 그걸 해결해 주는 그런 기전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는 내가 건강한 상태이지만은 지금 순간의 스트레스 아니면 순간의 먹거리 이게 잘못돼도 내가 그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12시간, 12시간 에이지락 기전이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인 측면에서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쉐이프 S랑 마이 엣지 같은 경우는 식사를 많이 하기 전에 먹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 탄수화물이나 당이 인슐린 저항성 상태를 높여버리기 때문에 개에 대해서 내가 인슐린 저항성을 덜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먹게끔 하는 기전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12시간, 12시간에 작동하는 에이지락 기전이 아니라 우리가 음, 순식간에 스트레스를 받거나 잠을 잘못 잤다거나 먹거리가 잘못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아침에 인슐린 저항성의 음, 기전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먹거리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인슐린 저항성이 측면을 잡아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12시간이 아니라 내가 먹거리라든가 생활 패턴 속에서의 음,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이게 좀 이해가 되시지 음.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 들어요. 자, 이제 이 동일선상에 놓을 게 아니라 버전이 좀 다르다. 그렇죠. 다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되고,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우리 장내의 미생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이 안에 계신 분들을 다 이해시키고, 뭐, 그러기엔 너무 힘드니까, 그 각 그룹 내에서도 또 능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통해서 조금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요. 지금 10시가 넘었는데 우리 장재영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한번 전화를 드릴 테니까 네네네. 아무튼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많은 분들한테 되게 오늘 되게 명확한 기준점들이 많이 생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네, 조금 여러분 물 모두 드시고. TR미로 다 PA 갑시다. 화이팅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